되게 잘했네. 난 그래도 솔직히 좀 틀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그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그쵸? 그 당황스러운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실 1번도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했고, 2번은 사실 그냥 무난한 거예요. 그냥 부정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뻔한 문제. 한 번쯤은 벤 다이그램에 관련된 문제도 한 번은 정리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집어넣었고, 4번은 이제 어떤 에 대한 부정. 이것도 평이하다면 평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살짝 다하게 하려고 했었던 문제가 이제 Q가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6번. 단권화에 없는 유일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귀류법에 관련된 문제. 솔직히 대우증명법은 문제 나온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대우는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서술형 같은 데서도 나오면은 귀류법만 나옵니다. 귀류법만. 근데 귀류법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리수인 거를 증명하는 걸로 나오겠고, 그걸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빈칸 채우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빈칸 채우기면 딱 6번 이런 스타일로 나오게 됩니다. 방식 자체는 똑같아요. 그냥 분수꼴이 되는지 안 되는지인데, 문제는 분모 문제 서로소인 거를 지난번에 어때요? 양변에다가 곱해가지고 제곱해서 둘 다 짝수가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서로수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풀이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게 만들어진 문제가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그 빠르게 다 푼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수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답하는 사람이 안 나온 상태였었는데, 시간이 끝나갈 때까지 6번에서 이제 좀 막혀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역시 그 한 문제, 그러니까 답하는 사람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다 맞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제한 시간 안에서 6개 다 맞은 사람이 지금 현재 4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살짝 시간 오버된 친구가 한 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치 챈 상태면은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마무리는 되게 잘 된 상태겠는 해요. 자, 그러면은 각각에 관련된 걸 살짝만 한번 포인트만 얘기해 볼게요. 자, 1번에서 함정 포인트는 딱 뭐였죠? 5번이 거짓인 명제라는 거. 그쵸? 뭐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0되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게 0이 항등식이 아니잖아. 안 돼. 이러면서 이게 명제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진짜로. 상위권 친구 중에서 내신에서 이런 문제 틀려갖고 오는 경우에 나도 되게 쇼킹하고 학생도 쇼킹하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거짓이 확실해도 명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2번은 뻔하니까 넘어가고 3번도 뻔하니까 넘어가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좀 주요 포인트예요? 자, 명제 통째로 부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이거의 부정이 참이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거의 부정이면은 뭐라고 써야 돼요? 이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오히려 더 헷갈리면 그냥 외워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한 번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인 것은 아니다요. 이거인 것은 아니다 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어떤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라도 이게 만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정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실수 x에 대해서도 얘가 0보다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어떠한 실수 x에 대해서도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실수 x가 0보다 작은 게 아닌 0보다 커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도 지금 음수 나오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 낫다 라고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판별식으로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구나. 판별식이 음수, 그렇죠? 이걸로 해서 그냥 들어가주면 끝나게 됩니다. 하핫 오케이. 자,
자, 그래서 음수로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5번은 전체 집합에 관련된 얘기 잠깐 들어갔었던 것 뿐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였죠? 루트 3n에 n 플러스 3n 플러스 2.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인데 얘를 무리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게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a분의 b라고 썼고 a, b가 서로 소인 자연수다. 아까 말로 했는데 그걸 잠깐 좀 수식으로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양변에 제곱을 한다면 3n제곱 3n 플러스 2제곱 b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그쵸? 지난번에 했었던 방식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양변에다가, 이게 분수꼴 보기 싫어서 양변에다가 a제곱을 곱해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제곱이 아니다. 미안. 야, 집중 잘하고 있구나. 미안, 확인해보기 위해서. 왔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3배수가 무조건 있으니까, b가 3배수다. 그렇죠? 그래서 b가 3배수니까, 뭐, 정리해서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얘 3배수니까, b제곱이 3배수고, 그럼 b제곱이 3배수니까, b가 3배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사실 여기서 b가 3배수다라는 거를 보통은 대우증명법으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잠깐 얘기할까? 자, 뭐냐면 b제곱이 3배수이면 b가 3배수이다 라는 거 증명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독립적으로 대우증명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우증명법이 제일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b제곱이 3배수인 거 가지고 b가 3배수인 거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냥 대우 써가지고 b가 3배수가 아니면 b제곱이 3배수가 안 되는 걸 그냥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거 실제로 서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주요도가 귀류법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그렇지 엄청 중요한 건 맞아요. 자, 그러면 b가 3배수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 뭐 3배수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2인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아예 그래 뭐 1번 b가 3k 플러스 1인 경우와 그 다음에 2번 b가 3k 플러스 2인 경우를 나눠서 놓고 봤을 때 제곱해보니까 b제곱은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3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이건 3배수니까 거기서 1로 나눠 떨어지는 애. 그쵸? 지난번에도 살짝 했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b제곱 하면은 9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3으로 묶어주면은 3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에다가 나머지 1로 나오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3으로 나눴을 때 아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존재하는 모든 수들은 거듭제곱을 했을 때 무조건 나머지가 1로 나오죠. 3으로 난 나머지가. 그래서 그 얘기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3배수가 아닌 애는 무조건 제곱했을 때 3배수가 아닌 거다. 그래서 b제곱이 3배수면 얘도 3배수다. 그래서 이걸 대우증명법으로 하는데, 보통 귀류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b제곱이 3배수니까 b가 3배수다 라고 넘어가도 선생님들이 감점을 안 해요. 왜? 귀류법이 메인인 문제라서 보통 얘가 되면 이게 된다라는 걸 그냥 스무스하게 인정을 해줘. 왜냐면 교과서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은 b제곱이 3배수면 b가 3배수다 임을 이용해서 얘가 무리수인 걸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줘요. 그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만약에 여기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다 증명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우증명법까지 같이 보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에요. 진짜로 그럴 확률은. 귀류법 증명인데 대우까지 같이 보게 만드는 경우는 학교에서 나온 사례가 아예 없어요. 나온 사례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만 들어가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b가 3배수인 걸 이용해서 b에다가 무슨 뭐 3c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이제 9c제곱이니까 또 3약분 한번 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쪽에 또 3이 있으니까 3배수가 있겠네. 근데 얘가 3배수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a제곱이 3배수일 수밖에 없겠고, a제곱이 3배수면 a도 또 3배수. 그래서 서로 소인 거에 위배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풀이 방법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얘가 자연수잖아.
자연수인데 분모 분자가 서로소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제곱해도 서로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서로소니까 아우 얘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아예 넘기지 않고 그냥 바로 스타팅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아직 좀 뭐랄까 단권화 교재에다가는 직접적으로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가끔 한 번씩 있으니까 알기는 하라고 그냥 집어넣은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뭐 넘어가 볼까요? 아닌가? 넘어가 볼까? 아, 괜찮겠지? 아, 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렇죠.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오늘 명제 끝납니다. 명제 끝나야 되고요. 저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 명제 끝나고 나면 끝날 수 있을까? 절대부등식까지 다 하고 시간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다. 미안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긴 뭐 절대부등식도 그냥 한 개의 단원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절대부등식은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연습 많이 해놔야 돼요.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P면 Q에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Q면 P에다가 거짓인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에서는 어때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 P를 충분조건이라고 부르게 되죠. 왜 충분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게 영어로 써져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번역해 놓은 것 뿐인 거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예제에다가 내가 개념 쪽에다가 열심히 적어놓긴 했는데, 나는 이거 할 때 맨날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걸로 설명을 해요.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서. 그러면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참인가요? 당연히 참이죠. 왜냐면 사람이면은 이미 그 자체로 동물이 되기에 충분해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그 조건 자체가 이미 동물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상태다. 그래서 얘는 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한 조건, 그 자체로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물 안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멍멍이도 있고 말도 있고 그죠, 소도 있죠. 한마디로 사람, 개, 말, 소 얘네들은 다 동물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동물은 얘네들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구나. 그 안에 속해 있는 원소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말이 좀 너무 말장난 같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그래서 얘는 나는 뭐라고 하냐? 미안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총을 쏘는 사람이 충분해요. 재미없다, 그죠? 총! 총을 쏘잖아요. 총! 미안해.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받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그냥 받는 쪽은 필요 조건, 주는 쪽은 충분 조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해서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참인 경우에는 우리가 두 줄로 써도 돼요.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포함 관계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반대로, 그쵸? Q이면 P에다가 참이지만 P면 Q에다가 거짓인 경우에 얘는 화살표를 받으니까 이제 얘는 충, 그죠? 충.
나는 너로 충분해. 미안해. 자, 그 다음에 T이면 Q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 화살표를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하면서도 필요한 조건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필요 충분 조건 아니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죠. 어떤 다른 대상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놓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면 동물이다 라는 이 관계에서는 사람은 충분 조건인 거는 맞는데, 저기 한국인이면 사람이다. 그쵸. 뭐 이미 뭐 사람이 이게 충분하죠. 한국인이면 이미 사람이지 뭐. 그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일 뿐이지 사실상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서 사람이라는 거는 어때요? 얘는 필요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조건, 그 컨디션,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조건들과 관계에서 포함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그 내용에 관련된 걸로 간단하게 문제 좀 잠깐 풀어볼게요. 앞쪽에 있는 거는 좀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뭐라 그래야 될까? 저기 111번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뭐 어차피 내용상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난 사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어차피 집합으로 해서 포함 관계로 볼 거면 굳이 뭐 네이밍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몰라. 교육과정에서 하려는데 해야지 뭐. 미안. 너무 쉬웠구나. 그쵸? 어차피 x-2의 절대값이 1 나온다 라는 거는 둘이 똑같은 말하는 게 3 또는 1? 마이너스, 미안해. 마이너스 1과 2 차이 나는 거. 맞네. 그쵸? 그러면은 P면 Q에다가 되는 거는 아니죠. 얘는 안 되는데 반대는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그냥 필요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랑 Y가 둘 다 곱한 게 빵이다.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빵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둘 다 빵이라는 얘기니까, 그쵸? 오히려 얘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또 되는 상태. 당연히 필요 조건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Y가 유리수예요. 둘 다 유리수면은 합과 곱도 당연히 유리수가 되겠죠. 근데 얘네 합과 곱이 유리수라고 해서 반대가 유리수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당장 우리가 X랑 Y가 둘이 허수여도 돼요. 켤레복소수여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라 그러면 더하면 2 나오고,
곱해도 그냥 2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아예 아니구나. 얘도 그냥 P가 충분 조건이구나. 그죠? 충분 조건이라고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x-3의 제곱이 빵이기 때문에 아우 얘도 3, 얘도 3. 둘 다 3밖에 안 돼요. 이건 둘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 필요 충분 조건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x는 6의 양의 약수, 8의 양의 약수. 그죠? 1, 2, 3, 6, 1, 2, 4, 8.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서로 간의 관계는 아예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땡.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이쪽에는 지금 뭐 특별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필요 충분 2개의 조건에 대해서 가능한 미지수 구하기 한 번만 가봅시다. 저희 117번 한 번만 해볼게요. 너무 빠르진 않지? 다들 거의 다 끝나가네. 자, 요거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게 요거 꼭 그림을 꼭 그려봐야 되느냐?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x 빼기 a의 절대값이라면 x와 a의 차이예요. x와 a의 차이. 그 차이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1 이하 차이 나게 하는 범위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P명 Q에다가 성립하려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2라는 구간의 길이가 이 안에 계속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A-1이 그냥 -1 넣으면 끝나요. 괜찮죠? 어차피 얘는 구간 길이가 2를 넘어가니까. 그렇죠?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면 117번, 아니야, 117번 딱 보고, 뭐야? 4번. 그냥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괜찮죠? 4번. 자,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숙제가 됐을 때 얘기니까, 아직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죠? 일일이 그냥 그려요. 괜찮아요. 그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어차피 이것도 x-a가 바뀌면 -1과 1 사이 그럼 x는 a-1, a 플러스 1 그죠? 수차적으로 해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왜 내가 이걸 보고 한 번에 가는 걸 생각을 했다고요? 직관력의 차이예요. 그 직관력이 있고 없고가 나중에 종합적 사고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이 빠릿빠릿하게 나와도 종합적 사고가 안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가 굉장히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기초 부족해서 가나다 조건이 빠릿빠릿하게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차피 또 고난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잡아야 돼요. 직관력도 좋아야 되고 종합적 사고력도 좋아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자, 그래서 그래. 아니 갑자기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우리 반에 있는 고3 친구 중에 한 명이 재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난데 되게 웃긴 게 모의고사 보면은 막 거의 최고 난이도에 가까운 문제들을 풀어서 맞춰요. 근데 등급 몇 등급 나오냐면은 2등급에서 3등급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걸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실력인데 2, 3등급이 나온다고? 실질적으로 내부를 딱 따져보잖아요. 쌤을 못 풀어요. 기본기가 없어요, 거의. 진짜로. 그러면 잠깐만. 기본기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이도를 풀어서 맞추지? 고난이도에서 가조건을 갖다가 별짓을 다 해서 뽑아내요. 나조건도 별짓을 다 해서 뽑아내요. 다조건도 별짓을 다 해서 뽑아내고 종합적 사고는 되게 잘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종합적 사고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막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일일이 막 일반 항에다가 막 다 때려박아가지고 다 계산해요. 계산이 길어져도 그냥 다 해요. 그래서 거의 준킬러에 가까운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어서 맞추는데 생뚱맞게 쌤쯤 되는 평이한, 그것도 이제 개념에 직접 연결된 건 아니고 약간 좀 기교적인 게 조금 있는 그런 기본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른다고 이제 또 못 풀어요. 왜? 막상 고민해보니까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진단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넌 제발 쉬운 것만 풀자. 계속 쉬운 것만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실력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자,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종합적 사고도 계속 많이 해야 되고요. 그쵸? 빠릿빠릿하게 나오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빠릿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일단 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걸 맞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 사고를 위해서는 뻔한 것들이 뻔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끼리 연관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합쳐놓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 나오면 그냥 막 건너뛰면 안 돼요. 일단 한 2분, 3분 정도는 고민해줘야 됩니다.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나는 너무 오래 고민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너무 오래는 안 해도 돼. 딱 어느 정도냐면은 손이 딱 멈춘 거. 손이 멈췄다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냥 머리가 멈춘 상태. 더 이상 해볼 게 없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한 2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멈추는 게 나아요. 그냥 오히려 멈추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할 게 이런 거밖에 안 남은 상태면은 더 고민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본기가 덜 잡힌 상태에서는 한 2, 3분 정도 지나는데 머리가 멈춰 있으면은 오히려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고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 그냥 마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지금 크고 났다. 요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건데 구간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속 들어가요. 뭐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P가 1로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A-1이 3보다 커 같은 경우도 되지만 우리는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네. 근데 요걸로 A는 빵 이상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금방 나오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4번. 자,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 관계. 또 뻔한 얘기기는 한데 그냥 122번 한 번만 해볼게요. 벤다이그램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 또 이거 계속 찾아내는 거. 많이 헷갈려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진 않는데 이 실수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막 와장창창 나와 있고 서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판단 내용 나오는데 평소에 다 맞던 친구도 시험장 가서 의외로 틀려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따진 거예요. 아, 다 따져버렸대야 돼. 확실하네. 화이팅. 구경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 나오면 그 객관식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확실하게 따져야 됩니다. 100% 확실하지 않으면 넘기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 습관 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서 쓰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122번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 122번을 갖다가 벤 다이그램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일단 어떻게 들어가죠? 보통 일반성을 잃지 않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 놓는다 라고 친다면 전체 집합 U집합을 놓고 P, 그렇죠, 일반성을 잃지 않게 한다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Q라는 집합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를 뺀 거, P에서 Q를 뺀 거, P에서 Q를 뺀 거, 이거의 여집합이에요. 그렇죠, 요거의 여집합. 그럼 얘의 여집합이다 보니까 뭘로 나와요? 바깥쪽으로 나오게 돼요. 요거까지 다 들어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는 P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P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P 집합 자체가 Q 집합 안에 포함되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벤 다이그램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자, 벤 다이그램은 문제점이 뭐예요? 무조건 머리를 계속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뇌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뇌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죠? 그럼 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간다면, 차집합은 사실 수식적 연산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Q 합집합, P 교집합, Q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으로 써주면 되겠고, Q 합집합의 여집합 다 그대로 해주면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다 합집합이니까 결합법칙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하나 떼도 되겠네. Q 합집합 P의 여집합. 이게 지금 전체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예요? Q하고 P 빼고 남은 나머지가 다 합치니까 그냥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는 이것만 딱 봤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Q하고 P가 안쪽에 있으니까 P의 여집합과 Q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딱 보면 그냥 보여야 돼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네. 하면 P 여집합 합집합 Q네. 그럼 둘이 똑같으니까 Q랑 P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게 전체 집합이구나. 그럼 당연히 그냥 P는 Q 안에 포함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보면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마지막 확정하는 걸로 벤 다이그램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밑에 거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저 아진이 어떻게 꼭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꼭 먹고 싶지? 알았어. 자, 슬슬 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되게 많이 따져야 돼요. 내신에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거의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 필요 충분 조건에 관련된 문제라면 이게 안 나오기가 힘들 정도야. 출제율 어느 정도? 한 40%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냥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대비가 이미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대비한다고 이게 되는 거냐? 아니요. 왜냐면 포함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예 기계적으로 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스터해놔야 됩니다. 다 마스터해놔야 돼요. 나올 때마다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맞는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보기에서 찾아서 이렇게 푸는 그런 방식으로 쓰면 안 되고 그건 시험장에서 시간 없을 때 쓰는 방법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져야 돼요. 아우 그것도 확실하게 따져야 돼요. 자 일단은 얘 AB 곱한 게 1보다 크다면 A도 1보다 크고 지금 여기 콤마 나와 있잖아요. 콤마. 이 콤마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콤마라는 표현이 and를 얘기하는 건지 or를 얘기하는 건지 애매해요. 보통 우리가 그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얼마더라? 무슨 뭐 12가 빵 이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우리 어때요? 근 구한다 라고 한다면은 요게 빵 되니까 x는 6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은 어떨까요?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써요. 근데 얘는 사실상 근이라면 6도 근이고 마이너스 2도 근이다 라는 건데 x는 6, 마이너스 2 하면 보통 콤마를 and로 많이 해석을 해요. and로 많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x가 6이면서 마이너스 2인 경우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또는 이라는 표시를 많이 써서 들어갑니다.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근데 뭐 이게 때에 따라서는 콤마를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x는 6 x는 마이너스 2 얘네들이 근이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야. 이것도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콤마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좀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콤마가 딱 등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좋냐? 그냥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A랑 B 곱한 게 1이면 A가 1이면서 B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면 곱해서 1보다 큰 거는 거짓인 맞는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B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곱한 건 1보다 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P는 필요 조건이구나. 얘가 더 넓은 조건에 해당하는 거구나. P가 더 넓은 조건이에요. 당연히 아니게 됩니다. 괜찮죠? 반대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Q가 P를 포함하는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그릴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A, B가 둘 다 양수다. 제곱해서 크다. 당연히 만족하겠죠. 더 큰 수는 무조건 더 크니까. 근데 제곱이 더 크다고 해서 반대로 가는 거는 불가능. 그렇죠? 이거 왜 불가능이에요? 왜 불가능이냐면은 일단은 A가 뭐 마이너스 4하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제곱하면 16, 9니까 A제곱이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 조건 안에서야 이걸 만족하는 게 맞지만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합니다. 포함관계 이거 맞네요. 그래서 똑같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맞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둘 다 빵이죠? 잠깐만. A, B, C는 실수로가 써있네요. 그렇죠. A, B, C는 실수로가 써있어요.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A, B, C의 실수 조건이 없다. 그럼 여기 I 들어갈 수도 있어요. 괜찮죠? 이 허수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수 조건이 없다면 그래서 조건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놔야 돼요. 근데 물론 우리가 수학화 하면서 그 허수까지 집어넣는 그 정도로 야박한 문제를 내신에서 내지는 않는데 그렇죠. 방심 안 하려면 그것까지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0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실수 절대값 하면 또 빵밖에 안 나오네. 그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그렇죠.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렇게도 포함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둘은 서로 같은 조건 이 조건이 위배되죠. 그럼 둘은 같은데 안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빼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예요? A는 B 또는 B는 C 또는 C는 A 이거 다 또는이죠. 한마디로 셋이 다 똑같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셋 중에 둘만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셋 다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셋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셋 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셋이 다 똑같은 경우는 돼도 되는데 셋이 다 똑같다고 해서 이게 꼭
잠깐.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얘는 안 되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된다라고 장담 못하는 상태인데, 얘가 되면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면 이거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또 틀렸다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어차피, 잠깐만. 이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이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뻔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고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단 하나의 미스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푼다. 쉬운 문제니까 빨리빨리 답 내고 넘어가야지. 아니에요. 골수까지 빼먹어야 돼. 골수까지. 그 안에 단 하나라도 내가 고민해 볼 여지가 남아있으면 걔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갑자기 좀 미안해. 좀 잠깐 뻘소리해서 그런데 저기 내가 현역 시절 때 갑자기 공부했던 얘기를 잠깐 좀 꺼내면 미안해. 자꾸 혼자 얘기해가지고 자, 현역 시절 때 예를 들면은 수학 하 이런 문제집 하나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거 한 권 푸는데 한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걸린 시간이? 이런 거 한 권 푸는데 걸린 시간이? 한 3일 정도면 다 풀어요. 와, 그럼 하루 종일 수학만 하나? 아니, 한 2시간 정도. 한 2-3시간 정도 하면 끝나요.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냥 다 보여요. 눈으로 웬만해서 암산으로 거의 다 풀려요. 막 50문제 푸는데 한 10분 이렇게 걸리니까 진짜 무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한 3일 정도 풀었다라고 쳤을 때 몇 개 정도 틀릴 것 같아요? 몇 개 틀린 거 묻는 게 좀 이상한 건가? 몇 개 정도 틀리냐면은 한 2개에서 3개 틀려요. 나는 진짜 실수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타입이라서 나는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약간 좀 그래요. 타인에게는 좀 관대한데 나한테 지나치게 엄격해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다면 그래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실수하면 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진짜 이런 사수까지 하면서 개그 공부하고 있는데 실수를 한다고? 나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마술사야. 마술사인데 막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마술을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비둘기가 고개 내밀고 막 고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혼자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비둘기는 이미 나와 있어. 두리번거려. 완전 산통 닫겠다니까 진짜로.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내가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쓰는 방법이 뭐냐? 100% 확실해질 때까지 검토를 계속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사람이다. 나도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해요. 내가 선입견을 갖고 본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재차 확인을 또 해요. 그걸 여러 번 해요. 한 문제 풀 때. 한 문제 풀 때 빠르게 하면 한 10초, 15초면 푼 다음에 그 10초 안에 몇 번씩 검토를 해요. 진짜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1, 2초면 검토가 돼요. 1, 2초면은. 수식적으로 틀린 부분까지도. 진짜로. 뻥인 것 같지? 근데 진짜인데? 미안해. 아무튼 한 2-3개 정도 틀려요. 그러면 2-3개 정도 틀리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잘 풀었네. 버려요? 나 진짜 이 문제집을 내가 푼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빠르고 정확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이 문제집에서 얻어갈 문제가 아직은 2-3개 더 있구나 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 2-3개 문제를 계속 분석해요. 어떻게 하면은 얘네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디까지 골수까지 빼먹어야 되는 건가? 라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진짜로 그 안에서 생각해 볼 만한 건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절대로 다시는 안 틀린 상태. 그래서 어떠냐면은 한번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접어둬요. 접어두고 한번 쭉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묵혀놨다가 다시 또 봐. 까먹으면은 그때 또 보고 나서 또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되나? 그걸 한 2번 정도 했는데 바로 튀어나온 상태가 됐다. 그러면 안 봐요. 그때는 이제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절대로 더 이상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상태까지 보고 나는 넘어갑니다. 잠깐만, 이게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부터 그 마인드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절대로 갑자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공부할 때 펜을 손에서 내려본 적이 없어요. 미안해. 손에서 펜을 너 내려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되게 좀 뭐 꼭 너무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가 좋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좀 압박하면서 좀 들어가는 거. 너무 압박해서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알았어. 잔소리 타임 끝.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과 이제 3단 논법에 관련된 거. 미안해. 쉽지만 127번 하나만 후딱 풀어볼게요. 요새는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을 줄글로 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그죠? 답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왜 굳이 줄글 문제로 했냐면, 줄글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짤막짤막하게 줄여서 쓰는 걸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밍을 붙이자라는 거예요. 조건 자체에서. 수창이 과수 수저. 미안해. 자,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면 창의적이다. 과학을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야, 진짜로? 과학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수학을 안 좋아해? 수학 좋아하는 학생이구나. 과학을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네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이고. 좀 뭔가 과학을 좋아하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참이다라는 가정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 부정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우로 적극적이면 수학을 잘한다 이걸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를 모두 합쳐서 본다면 일단은 뭐야? 과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네. 과학을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네. 적극적이면 수학을 좋아하네. 이거 좀 어렵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과학을 좋아하면은 수학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어도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창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과학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적극적이지도 않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다 해놓고 나면은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 말도 안 되죠? 말 되는데? 몰라. 아무튼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면은 과학을 좋아한다? 창의적이면 과학을 좋아한다? 아니, 창의적인 건 한참 뒤에 있어요. 그렇죠? 얘는 결론 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기 힘들 거고요. 과학을 좋아하면 적극적이다. 과학을 전혀 상관이 없는 애죠. 그렇죠? 그러면 창의적이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다. 창의적이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다. 그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의적이지 않으면 수학을 좋아한다? 아니, 수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 안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 명제, 조건 이런 것들을 네이밍을 붙여서 하는지를 생각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스텝 2 쪽에 있는 한 문제 정도만 잠깐 풀어볼게요. 너무 쉽지만 128번 한 번만 해볼게요. 너무 쉽지만 스텝 2. 아우, 이 지긋지긋한 명제가 끝났어. 할 거 없는 명제. 명제는 진짜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용어가 너무 많아서 잘 틀리고, 할 거는 별로 없는데 할 게 많아요. 중요하게 할 건 없는데 해야 될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은 명제. 이게 조금 어렵죠? 자, 일단 가조건을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X, 그죠? P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Q 안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 부분집합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P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Q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은 P는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웬만하면은 좀 정리해서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써두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Q에 있는 어떤 원소 중에서는 P 안에 없는 것도 있다. 이건 무슨 뜻이지? Q 안에 있는 어떤 원소 중에서 P에 없는 게 있다. 그쵸. 지금 여기에서는 위쪽에서 정리한 게 사실 뭐였어요? P가 Q 안에 포함되는데 이거는 포함관계라고 해도 둘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Q 중에서 P가 아닌 게 있다. 여기에 원소가 뭔가 있기는 하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합쳐서 놓고 본다면 그렇죠. 요거까지 합쳐서 놓고 본다면 일단은 P는 Q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모든 Q의 원소들 중에서 항상 R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Q에 있는 모든 원소가 R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얘는 뭐 특별하게 할 만한 내용이 딱히 없네요. 그렇죠. Q가 R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거 그냥 그죠 위에처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전체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PQR의 합집합 안에 다 들어간다 라는 거는 PQR이 다 합쳐서 그냥 전체 집합이 된다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벤 다이그램으로 들어간다면은 요게 지금 다시 한번 그 전체 집합 U집합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면 그쵸? 이 R이 어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Q가 R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R에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잖아요. 그치? R에 관련된 내용이. 그럼 R을 갖다가 아무데나 좀 써놓고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R. 괜찮죠? 일반성을 잃지 않게 하려면은 일부 교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봐주면 좋겠고 그럼 잠깐만 이러면은 바깥쪽은 어때요? 여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찮죠? 여긴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 교집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풀었는데 답이 맞았다. 그럼 그건 맞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연습하는 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아예 벤 다이그램 다 그릴 수 있는 정도까지 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까? 바깥쪽이 없는 걸 굳이 억지로 그린다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뭐라 그래야 되지? 교집합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잠깐. 이건 모든이구나. 모든 Q의 원소가 하나도 R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도 일반성을 같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이쪽과 이쪽에는 원소가 아예 못 들어가는구나. 괜찮죠? 아예 못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벤 다이그램을 다시 한번 그린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전체 집합 U집합 안에서 어차피 PQR 합치면 전부 다 합쳐서 그냥 이게 돼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왼쪽에 P라고 잡아두면은 여기는 그냥 Q라고 Q가 아니고 아니구나. P가 아니고 Q 이쪽에다가는 그냥 R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어차피 합쳐서 전체 집합이 될 거니까 Q 안에 지금 P가 또 들어가 있는 상태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제 최종적으로 압축 정리해서 본다면 자,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화살표를 받는 쪽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P이고 Q.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P교집합 Q. 그렇죠? P교집합 Q가 나달. 그렇죠? R의 여집합 안에 충분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포함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R의 여집합 자체가 그냥 Q랑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교집합은 Q 안에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not P고 not Q다. 그러면은 이것도 정리해주면은 P의 여집합 이면서 Q의 여집합. 그렇죠? 항상 조건들보다는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더 편하니까. 그러면 얘가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둘이 똑같은 거냐 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얘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자꾸 부정 형태가 튀어나와 있어서 얘는 이렇게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R과 똑같은 상태냐라는 걸로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P랑 Q의 합집합이면 그냥 Q니까 이거냐 너무 당연히 맞는 얘기가 돼버리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수식적인 거는 때에 따라서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우와 해주면 될 겁니다. 미안 알았어. 야 이게 생각보다 그래 내가 너무 좀 천천히 나가긴 했어.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부등식으로 나갈게요. 명제 끝났어. 고생했어. 명제 끝났어. 이제 부등식 나갈 거야. 잘